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도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 감염자 급증세에 영향을 미친 신천지 교회와 또 신규 환자들이 몰린 대구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는 326명, 청도 대남병원은 111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해서 특정 단체와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지역 감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코로나19 사례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상단에 내걸고 국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CNN이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면 한국에서 24시간 사이에 350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서 총 감염자 수가 550명을 넘는다며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발병 실태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발원한 중국 밖에서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는 감염자 무리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이 뉴욕타임즈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라는 비밀스러운 종교 종파의 신도와 이들의 친척과 접촉자들이라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인근의 은행, 커피숍, 식당,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아서 대구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보인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국의 경우 BBC는 아시아판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국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사례가 2배로 늘었다. 그리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대구와 청도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를 억제하려 했지만 하루 사이 감염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보도를 내놨고요.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신규 감염자가 감소했지만 한국은 6배로 증가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연일 대서특필을 해대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이 다른 나라들의 입국 금지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외교부에 따르면 23일까지, 오늘까지 제가 그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 네.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요르단 등 5개국과 미국령인 사모아입니다. 네. 그리고 브루나이, 영국,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8개 나라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는데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경우가 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저녁 텔아비브에 도착한 177명의 한국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을 했지만 일단 현지 시각으로 24일부터 직전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은 최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77명 중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순례단과 접촉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학생, 교사 수백 명을 격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여행경보 4단계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1단계 일반적인 사전주의 실시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행 금지라든지 여행 자제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 대만 정부도 23일 한국에 대해서 여행경보 3단계 중에서 1단계 주의에서 2단계 경계로 상향했고요. 브라질은 2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이 베트남 외교부도 22일 자국민의 한국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고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한 증세가 없더라도 무조건 병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각국이 계속해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입국 금지를 지정을 한다고 해서 특정 국가가 한국인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할 수는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부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이 국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해서 신뢰를 쌓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만 질병관리통제본부의 그 통제에 좀 따라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정부의 어떤 이런 뭐 정책이나 통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또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23일 현재 확진자가 43명, 사망자가 8명입니다. 이 이란 보건당국에 따르면 19일 처음 사망한 환자는 이란과 중국을 정기적으로 오고 가던 상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란 당국이 중국행 직행 여객지를 금지하자 경유지 항로를 활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금지를 하는데도 사실 이걸 편법을 피해서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란 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온 중부도시 곰이 이 시아파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유명 종교 교육 기관이 있어서 유학생도 많은 종교 도시의 특성상 제발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20개 주의 각급 학교에 한 주간 휴교령을 내렸고요. 뭐 전국적으로 영화관, 박물관 문을 닫고 콘서트, 공연, 축구 경기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 테헤란 지하철 역사의 식당과 음수대 역시 모두 폐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란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중에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서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요. 정부가 지정한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한편 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라크,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쿠웨이트는 지난 20일 이란과 통하는 출입국 검문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을 제외하고 이란 국적자를 포함해서 이란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란을 여행한 적 있는 자국민은 2주간 격리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네바다 경선이 있었는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했네요. 네, 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이죠. 네바다주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이 개표 결과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60% 정도가 개표가 됐는데 버니 샌더스 의원이 46%로 1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6%로 2위, 그 다음이 피터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샤 이런 순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샌더스 의원과 2강을 형성해왔던 부티지지 전 시장은 3위에 머무르면서 아무래도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가 되면서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 히스패닉이 인구의 29%, 또 흑인 인구가 10%인 네바다주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더스 의원의 텃밭으로 계속해서 간주가 되어오던 곳이죠. 네. 이 뉴욕타임즈는 이민자, 대학생, 히스패닉, 흑인 청년층 등 핵심 지지층에다가 일부 중도층도 샌더스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현재 경선을 치른 3개 지역의 대의원 수가 하지만 101명이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 화요일 대의원 수의 7.4% 그리고 전국 대의원의 2.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4개 주에서 총 1,357명의 대의원을 결정하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까지 남은 10일 전쟁에서 이 샌더스 의원이 승기를 잡는다면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샌더스 대세론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네. 공립대 무상교육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보편적 의료보험 등의 공약을 내놓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샌더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손쉬운 상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름이 깊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대놓고 샌더스 의원과 맞붙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가 샌더스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21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인데요. 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샌더스 의원의 경선 승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도 샌더스 의원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샌더스 캠프를 도우려 한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지원설로 인해 샌더스 의원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프레임이 강해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해서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와 달리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지원설이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라는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샌더스 의원이 본선에 진출하는 건 본인의 의지와 의도와 맞으니까 좋겠지만 뭐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제2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로 확대될 경우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러시아 스캔들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네, 또 그러니까요. 커졌기 때문에 글쎄요. 마냥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지난 21일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반미 보수파들이 승리를 했네요. 네, 이란 의회는 정당제가 아니어서 뭐 후보 간 이합 집산을 통해서 정파를 결성해서 선거에 나서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반미 보수, 강경 보수라고 하는 축과 중도 개혁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란 국영방송은 23일 오후 최종 개표 결과 이란의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도 테헤란 선거구에 배정된 30석, 이 의석이 모두 강경 보수파 후보가 차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써 총 290명의 마질레스, 그러니까 이란 의회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 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반미 보수파의 압승이 유력해지는 분위기인데 어느 정도냐면 중도 개혁파가 17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미 보수파가 의회를 장악한다라는 건 곧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대통령직을 제외한 이란의 요직을 장악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란의 대미 외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사실 중도 개혁파가 수도 테헤란 선거구 30석을 독식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이란 내 민심이 상당히 지금 달라졌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흐름대로라면 내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반미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보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느냐? 전문가들은 중도 개혁파의 지지를 받는 현 정부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졌고 네. 이 강경 반미 보수 세력이 반세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내부적으로는 반미 강경파가 결집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혁명수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주요 개혁파 후보들의 출마 자격을 이미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15,000여 명 가운데 무려 7,296명의 출마 자격이 박탈이 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도 개혁파라고 하니까 일단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 그러네요. 상태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투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투표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개혁파 지지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투표 불참으로 만연한 부패와 경제난 휘발유값 인상의 항의에 일어난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과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는 운동이 지금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 영향으로 중도 개혁파가 지금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총선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